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97,800원 부근에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고려한다면은 2% 정도 빠진 거는 조금 크게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오늘 왜 빠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50만 원 간다 이렇게 좀 썸네일에 적어놨는데 50만 원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높아 보이죠. 지금 가격보다 약 5배가 높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과한 수치 같고 불가능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왜인지 그 이유도 합당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물론 이제 당장 50만 원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업황을 고려한다면 20만 원 선까지는 내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썸네일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삼성전자 5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란 수치가 대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제가 이 50만 원이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던 건 뭐 엄청난 분석이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못지않는 매출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에 성장을 한다면은 엔비디아만큼의 시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했는데 그 매출액은 76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바로 뒤를 삼성전자가 잇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로 6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죠? 약 4.5조 달러입니다. 달러. 원 아니고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5천조에 달하는 거죠. 정말로 큰 시가총액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얼마죠, 여러분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77조 정도 됩니다. 600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5를 해볼게요. 지금 가격에서 약 5배가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5를 해보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2,885조, 약 2,900조 정도가 된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 정도니까 삼성전자 이 정도. 그리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요. 계속된 주주 환원 정책들 펼치면서 삼성전자가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엔비디아처럼 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단순한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 허황된 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5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AI 시장에 대한 수요,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족족 소화가 돼요. 이게 재고가 안 남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 소화가 됩니다. 심지어 오죽하면은 반도체 가격을 60%나 인상했는데도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알 수 있다시피 32기가짜리 DDR5 두 달 사이에 149달러 하던 게 239달러까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보면은 뭐 16기가, 128기가 DDR5도 각각 약 50% 가까이 가격이 인상이 됐고 64기가나 96기가 제품 역시 30%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프리미엄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수하고 제품을 구하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이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공장을 늘리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택과 용인의 이제 설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 원래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생산을 해놔도 이 생산품들이 과연 소화가 될지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게 지금 재고 자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더 넓게 짓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큰 손, 즉 기관이죠. 기관이나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살짝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공장을 보세요. 이 짓고 있는 공장 규모를 보시고요. 지금 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 요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 이걸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제 좀 밑빠진 독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도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전망도 부정적인 것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디스란 기관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이걸 높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지언정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단기적으로 뭐 11만 전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면은 계속 엔비디아만 떠올리시고 엔비디아 하면은 HBM만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게 이 HBM3E 요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요거 최근에 통과하기도 했고 요걸 통해서 고객사 확보도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마 HBM4부터는 정말로 실적이 개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M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최신 D램인 DDR5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출처가 바로 이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DR5에 대한 수익성이 조만간 HBM의 마진까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달 새에 가격이 6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게 AI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 AI에 대한 과투자 이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지금 AI 주들 빠지고 있지 않냐.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나 뭐 클라우드 구축 이런 쪽에 돈을 썼던 기업들 다 줄도산하게 될 거고 그러면 빅테크들 싹 다 빠지고 그러면 삼전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보시라니까요. 지금 실제로 메모리 수요가 부족하고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감수하고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없겠죠. 물론 이제 AI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품론 나오면서 결국 AI 시장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기술주들, 특히 미국 빅테크주들이 조금 휘청거리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삼전도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 움직임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장중에 이렇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결국 지금 뭐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면서 AI 산업 조금 꺾이고 막 하락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붕괴가 아니라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 그중에서도 거시경제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압박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주 잔고나 혁신 동력 혹은 실적 등이 명확하게 살아있다. 이런 기업들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본질가치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할인된 가격에 매집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가 된다. 우리가 삼전이 빠질 때마다 좋은 자리가 나오면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공포 때문에 툼에 나온다? 항상 기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온 이런 하락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차적으로 97,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1차 매수 타점 잡아보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악의 경우 약 8만 원대, 8만 5천 원 정도 이 61선 부근이죠. 여기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 8만 5천 원 부근 있죠. 61선 부근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조금 더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 동력 확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AI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삼전의 가치도 실적도 모두 다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아마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깜짝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꽤나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빅테크주들 좀 올라간다. 그러면 삼전도 같이 한번 소폭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 한번 만약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갖고 단타를 안 치시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삼전으로 단타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때 한번 맞춰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단타는 여러분들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가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통방에서 실제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은 지금은 안 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현금을 모으는 게 좋은 장이라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지금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 확보가 제일 좋다. 그래서 따로 안 나갔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삼형 엠텍 이런 것들 다들 단타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좀만 올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삼형 엠텍 이제 한 8%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나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드렸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지금 이제 계속 리튬 관련주들 중국 증시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 이런 리튬 작전주들 한번 체크해 보셔라. 저는 요거 다 잃어도 된다는 각오로 소액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바로 오늘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리튬 포어스는 한 27% 정도 수익을 받고 하이드로 리튬도 약 16%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받고 슈퍼템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얘는 2만 원대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알테오진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오늘도 가면서 50%가 넘는 수익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 나는 단타를 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제가 운영한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씩 잡아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주식 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입장 승인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또 주식 탐정 박 대표의 개인 채널 요거 개인 채널 나와 있으니까 개인 채널도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물타기 할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타기 계산기도 올려두었으니까 한 번씩 찾아가셔서 물타기 계산기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랑 소통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이지만 뭐 제 이력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